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파닉스의 비밀. 안녕하세요, 키즈챕터입니다. 오늘은 유초등 시기 누구나 한 번쯤은 공부하지만 왜 공부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파닉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 프로그램을 알아보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파닉스는 끝났나요? 파닉스. 도대체 파닉스가 뭔데 파닉스 하는 걸까요? 파닉스란 알파벳 글자 또는 글자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익혀 각 소리들이 어떻게 결합되고 발음이 되는지 익히는 과정을 통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학습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예를 들어 캣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C는 크 소리가 나고 A는 에 소리가 나고 T는 트 소리가 나니 캣은 cat 이라고 읽으면 되겠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학습이 파닉스 학습입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한글을 깨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이들이 알파벳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익히는 과정이 파닉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파닉스를 불필요하게 생각하거나 단시간에 빠르게 훑고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닉스는 반드시 제대로 배우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미국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어 필수 교육과정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영어를 외국어로 배워야 하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파닉스는 더 필요합니다. 왜 파닉스를 배워야 할까요? 먼저 효율성 때문입니다. 저는 흔히 파닉스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수학의 구구단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구구단은 한마디로 규칙을 이해하기보다는 외우게 하는 학습법입니다. 3 곱하기 9를 계산한다고 할 때 일일이 3을 9번 세고 더하면서 익힐 수도 있겠지만 구구단을 외우고 나면 단번에 3, 9, 27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파닉스는 글자와 소리 사이의 관계를 외우는 것입니다. 스크린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파닉스를 배우기 전 S, C, R, E, E, N 하고 개별 알파벳을 외우거나 통문자로 기억해야 했다면 파닉스를 배우고 나면 별도로 외우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소리가 나는 대로 글자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신감입니다. 파닉스 규칙을 배우고 난 아이들은 영어를 스스로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래 아랍어를 읽을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아랍어도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표문자, 즉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기호로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아랍어를 전공하거나 공부한 사람, 살다 온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아마 못 읽을 겁니다. 꼬불꼬불한 그림 같은 문자가 마치 외계어처럼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글자를 처음 보았을 때 당황스러운 것처럼 아마 아이도 영어를 볼 때 똑같이 당황스럽고 외계어를 보는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소리, 글자의 규칙을 알려줘 읽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성취감과 자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파닉스가 아이들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걸 영어 유치원에 근무할 때 많이 경험했는데요. 특히 늦게 시작하여 자신감이 부족했던 아이들일수록 파닉스를 익히고 나서 영어를 스스로 읽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은 크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발음입니다. 우리나라 파닉스 교육에서 강조하는 점이기도 하지요. 파닉스는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알려주는 학습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P와 H가 만난 자음이중자 PH는 F라는 소리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전화기는 영어로 phone이라고 발음돼요. 그런데 파닉스 규칙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phone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파닉스는 더 세련되고 정확한 발음을 하게 도와준답니다. 네 번째, 문식성입니다. 문식성은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파닉스는 음성 언어가 어떻게 문자 언어로 표현되는지 알게 해줘서 문식성을 길러줍니다. 영어를 처음 배우는 대부분의 사람은 어른이건 아이건
cat라는 글자를 알기 전에 cat이라는 소리에 더 익숙할 거예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쓰고 읽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파닉스를 배우고 나면 하나의 소리 덩어리로만 생각했던 cat이 실제로는 cat 라는 세 개의 소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각각 c, a, t 라고 쓸 수 있으니 합쳐서 cat, cat이라고 쓰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이처럼 파닉스는 소리로만 알고 있던 것을 글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알게 해줘요. 다섯 번째, 어휘력입니다. 파닉스는 모르는 단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해줘서 어휘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혹시 넘뱃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아마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하게 되죠. 그럼 이제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아마 하루에 접하는 많은 단어들이 모르는 단어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파닉스 규칙을 배웠다면 어떨까요? 비록 넘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는 못할지라도 먼저 익숙한 파닉스 단어인 bat를 찾고 단어를 음절 단위인 num, bat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의 음절을 num 하고 읽어볼 것입니다. 이제 이 둘을 이어 numbat 하고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뜻만 기억하면 오케이. 넘뱃은 바로 아래 동물이에요.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우리말로는 주머니, 개미, 할기랍니다. 오늘은 왜 파닉스를 공부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남들도 하니까 또는 해야 한다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파닉스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됐을 거예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